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임은정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 온라인 안팎을 아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아마 하실 겁니다. 자, 키워드 같이 보실까요? 네, 무엇일까요? 많이 보았던 새입니다. 소셜미디어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트위터네요. 네, 지난달 27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440억 달러, 이제 무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62조 원에 이제 인수를 한 건데요. 이후 바람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일까요? 인수확정 발표 하루 전에 세면대를 들고 트위터 본사를 찾은 일론 머스크. 인수 완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퍼포먼스였죠. 그리고 Let that sink in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써서 자신을 받아들여달라고 중의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인수 직후 그는 직원 해고에 돌입했는데요. 네, 온라인에는 이렇게 풍자한 밈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굉장히 친숙한 장면이에요. 많이 봤어요. 네, 중국 당대회 때 후진타오 전 주석이 퇴장하던 모습에 트위터 전 CEO인 아그라왈의 모습을 합성한 영상이죠. 네. 머스크가 이렇게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유명인들의 트위터 사용 중단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니까 저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 이렇게 이제 누구보다 반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가 다시 트위터로 돌아오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아직 다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머스크의 트위터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도 재밌고 트위터를 다시 위대하게 저 슬로건도 딱 눈에 들어옵니다. 직접 세면대를 들고 본사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는 정말 그답다 싶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하면은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그룹인 테슬라의 CEO이면서 또 민간 우주 시대를 열고 있는 스페이스X의 대표로 잘 알려져 있죠. 현재 순 자산만 1,900억 달러, 이제 한화로 260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다가 무엇보다 이제 트위터 팔로워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네. 뭐 인싸 중에 정말 핵 인싸인 거죠. 그렇죠. 네, 그가 올린 그런 트윗 한 줄에 도치코인 가격이 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이런 일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타고난 사업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너무 이건 괴짜다 뭐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거잖아요. 사실 인수 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회사 규모를 줄여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대량 해고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인수 완료 당일 주요 경영진을 물갈이하고 이사회도 해산시켰죠. 이후 직원들을 줄줄이 해고 중인데 어제는 트위터 직원 절반인 3,7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절반을 감축하겠다. 네, 이에 트위터 직원들은 해고 최소 6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법을 어겼다면서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네, 또 이번 이제 인수로 인해서 트위터가 너무 이제 극우 성향의 사람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 동기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다라고 강조해 왔었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인수 직후에 새가 풀려났다라고 또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워졌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명 아래에 트위터에서 혐오 표현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전체에 거짓말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손에 넣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양한 우려가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의 말 한마디에 출렁였던 사건들이 많았으니까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론 머스크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트위터에서 퇴출시킨 것은 실수다 이렇게 자주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인수 뒤에는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월에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트위터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트위터 계정이 바로 영구 정지됐던 거잖아요. 그랬었죠. 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수사당국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위터의 계정을 다시 살린다?
이게 바로 광고주들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되살아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중지되었던 다른 사람들의 계정도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트위터 같은 SNS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기도 하지만 튀니지의 24년 장기 집권을 막내리게 한 제스민 혁명 역시 SNS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앞서 본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도 트위터로 시위 집결 장소나 정보 등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 순기능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번에 트위터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오늘 첫 번째 픽이었고 두 번째는 박정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최근에 인도에서 논란이 됐던 어떤 이슈를 갖고 왔는데 키워드부터 먼저 보시죠. 네, 이번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채식주의 악어입니다. 악어가 채식을 한다고요? 네. 육식동물 아닙니까? 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자, 인도 남부의 한 마을인데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 그런데 저 보시면 바로 꽃장식을 두르고 있는 누워있는 이 악어입니다. 아, 관 안에 악어가 들어있군요. 네, 특별한 이 채식 악어의 명복을 빌기 위한 장례식이 열린 건데요. 네. 사람들은 이 악어에 바비아라는 이름까지 붙여 부르면서 숭배를 해왔습니다. 힌두사원 호수에서 약 80년을 살았던 악어 바비아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지 않았고요. 또 뭘 먹었냐? 특히 이 쌀과 사탕수수 같은 이 채식만 했다고 알려져서 저렇게 채식하는 모습 보이시죠? 더욱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그랬던 악어군요. 신기합니다. 저희가 힌두 교도들이 소를 숭배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악어도 신성시 하는군요. 네, 이 전해 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신도들은 이 영상에 나왔던 악어가 전령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악어가 처음 나타난 게 1940년인데 이 사원 호수에서 살면서 육식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채식만 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네, 악어가 채식만 한다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글쎄, 저도 이 악어 바비아 얘기가 너무 좀 흥미로워가지고 를 지켜봤었는데요. 인도 심지어 정부 장관까지 직접 이 악어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쌀과 사탕수수로 만든 공양식을 먹으면서 사원을 지킨 악어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실제로 또 초식 악어가 과거에는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중생대에는 초식 악어가 존재했었고 진화를 거쳐서 지금은 육식 악어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바비아가 정말 채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런 의혹의 결정판은요, 바로 사원 관리인의 증언인데 이 호수에는 물고기도 많기 때문에 바비아가 정말 채식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네. 물고기를 혹시나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바비아를 둘러싸고 육식, 채식 논란이 때 아닌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악어의 채식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원을 지키는 전령으로 신성시 되고 있었잖아요. 인도의 채식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채식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채식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계급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도 전체 인구 중 80%가 힌두교도인데요. 실제로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층에서는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먹지 않는 걸 알고 있지만 채식을 한다. 힌두교에서는 아시다시피 소를 숭배하고 소를 도살하거나 소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최상위 계층에서는 소뿐만 아니라 살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채식을 하는 그룹이 생겨났고 그것이 바로 상류 계급의 관습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더 강해진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육식 섭취 자체를 금지하고 채식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일부 극우파들 사이에서는 암소 자경단까지 만들어서 소를 도축하거나 유통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또 급기야는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폭력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이건 심각하게 여겨지네요. 네, 사실 큰 문제가요. 갈등을 해결해야 될 정부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지지층 결집 자기한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4월 같은 경우도 이 인도 국민당 정치인들이 힌두 축제 기간 동안에 인도 전역에 이 정육점이나 고기를 파는 식당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게 서민층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사실 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